얼마나 학교 생활을 보고 싶으실까. 저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내 아이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자 선생님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인데 코로나 이후로 아무나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저희 책 처음 학교생활백과 저자이신 김현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김현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제 1학년 담임을 맡았었습니다. 처음 학교생활백과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제 학교에 입학시킬 때 설렘이나 신나는 것보다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 같은 부모를 위한 책이구나 싶더라고요.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그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학생 학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고자 이 책을 썼고요. 학교 생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표시를 해가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가면 좋을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고 1학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질문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오늘 선생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려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가는데 요즘엔 학교에서 한글을 다 가르쳐 준다고 공부 안 해도 된대요.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글을 떼지 않고 학교에 입학을 해도 상관없어요. 학교랑 교육부는 그걸 권장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 입학을 하면 6개월 동안 거의 한글만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글을 정말 차근차근 배워요. 여러 가지 놀이, 활동으로 다양하게 배우는데 한글을 다 떼고 온 친구들은 이 과정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한글을 다 떼고 오지 않으셔도 된다. 혹시나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선생님이 연락을 아마 주실 거예요. 아이가 기억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조금 어려워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정에서 도움을 좀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이랑 붙어서 오는 질문이 바로 English. 영어예요, 선생님. 한글은 저희 아이가 조금 읽고 쓰는데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선생님, 1학년에 영어 수업이 있나요? 1학년은 전국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으로도 개설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영어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한글 공부랑 똑같아요. 알파벳, 파닉스부터 다 3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하지 않으셔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그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는 방향으로 예습보다는 복습. 1학년 학부모예요. 유치원 생활은 속속들이 알았는데 학교는 뭔가 학부모가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담임 선생님께 자유롭게 여쭤보기도 부담스럽고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자기 물건은 어떻게 정리하고 사용하는지, 아이들과는 잘 지내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제가 이걸 고른 게 너무 부모의 그 걱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좋을지 1학년 때 저도 그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네네. 여기 책 뒷부분에 Q&A에도 작성을 해놨는데 상담 기간이 있지만 그 상담 기간을 꼭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 때나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이들 수업만 없을 때라면 그리고 뭐 특별히 밤 늦은 시간이나 뭐 주말이나 이렇지 않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다양한 부분에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학교 생활을 보고 싶으실까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선생님들이 아마 다 이해하고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잘 앉아 있을 수 있을지. 학급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오래 앉아있는 거는 힘들어 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 국어, 수학 말고는 1학년은 통합교과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만들기, 아니면 나가서 산책하기, 꽃 만져보기 이런 거거든요. 발달 과정에 딱 맞게 교육 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내 아이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마냥 어린애도 아니라는 점이 조금 슬프네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보통 학폭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 단어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요즘 1학년 아이들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종종 열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저학년이 더 많이 열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소한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학폭이 열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다는 학폭이 어떻게 하면 열리지 않을까 예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담임 선생님과 먼저 공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과 사소하지만 이런 일로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이 말씀해 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해당 아이들과 해당 부모님들과 모두 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조심해 나가면 이게 더 깊어질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학폭이 열린다고 하면 어른들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만 학교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고 해당 아이 이야기도 좀 들어봐 주시고 조금 더 여유롭고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번쯤은 아이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상황에서 아이가 직접 사과해줘 라고 요청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더 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그냥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젓가락질이 아직 서툴러서 걱정이에요. 학교 급식엔 포크가 나오나요? 포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질은 10명 중에 9명은 못해요. 혹시나 젓가락 연습을 좀 시키시고 싶으시다 하면 연습용 젓가락이라고 하나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거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김치같이 매운 거를 아직 못 먹어요. 식습관을 고쳐서 학교에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들도 아주 많아요. 편식도 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새 억지로 강요하고 먹이시지 않아요. 보통 그냥 한번 먹어볼래?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그냥 생소한 걸 좀 권하는 정도지 급식 자체가 좀 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아이 평소 먹던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아이가 잘 골라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학기 초에 건강조사서에 써서 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써서 주시면 보통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제가 체크를 해서 급식실 갈 때 너는 오늘 이거는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예를 들면 키위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키위는 안 먹지만 고기를 젤 때 키위가 조금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사실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급식 안내문이 나가면 학부모님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체크를 해주신다거나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워킹맘이라 학교 행사 참여가 너무 걱정이에요. 행사 참여율이 중요할까요? 사실 선생님들은 전혀 어떤 학부모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사실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사정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폴리스 이런 거는 사전에 말씀만 하시면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아빠인데요. 네. 저는 프리랜서라서 아내보다 시간이 자유로워요.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다든지 생각만 해도 너무 쑥스러운데 괜찮을까요? 요즘에 아버님들 참여가 정말 많이 늦었다는 걸 실감할 때가 아이들 학교지도 할 때예요. 정말 많은 가족들이 나와 계세요.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여긴 할머니가 오고 저긴 할아버지가 오고 이모도 오고요, 삼촌도 오고요. 정말 모든 가족이 다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굳이 아빠라고 어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많은 아버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상담 때도 아버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남편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요즘에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대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학부모, 너무 자주 연락하는 학부모. 진도보다 앞서가는 아이 대 진도보다 뒤처지는 아이. 박과장 대 계사원.